여기 모든 것이 집에서 저녁 식사까지 쓰레기로 만들어진 곳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식사는 타는 플라스틱 위에서 조리되고 아이들은 학교 종소리보다 불도저 소리에 더 익숙합니다. 이곳은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 반타르게방, 숨겨진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쓰레기가 생존의 수단이며 모든 폐기물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탐험 에피소드에서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 이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곳을 한번 보면 다시는 쓰레기를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 안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종말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곳, 반타르게방, 아시아 최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는 쓰레기 도시라 불릴 정도로 확장됐습니다. 120헥타르 넓이에 하루 7,000톤 넘는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코끼리 엽전마리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러나 여긴 단순한 매립지가 아닙니다. 7,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인공의 산깃을 깨서 살아갑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도시 속 또 다른 도시라 부릅니다. 쓰레기를 줍는 이들이 운영하는 음식 노점, NGO가 세운 임시 학교, 쓰레기 절벽 위 공동체들이 존재하죠. 분명히 보이지만 세상에 잊혀진 도시입니다. 이곳을 이해해야 하려면 먼저 그 첫인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냄새, 부패한 음식, 타는 플라스틱, 하수, 연기의 혼합, 그리고 소리, 불도저의 굉음, 새들의 울음, 가족들의 이야기, 눈앞에 펼쳐지는 건 수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쓰레기 언덕. 이 탑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가끔 폭발합니다. 2024년엔 메탄가스 폭발로 전체 부지의 20%가 파괴됐습니다. 이곳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더위, 독성, 비현실적인 풍경. SF 영화 같지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감독도 배우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깨진 플라스틱 위를 달리고 어른들은 녹슨 갈고리로 쓰레기를 뒤집니다. 해질녘, 황금빛 햇살이 쓰레기 더미를 비추며 혼돈 속 의미를 찾으려는 듯 퍼집니다. 이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타르게방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소비하는 편리함 뒤편의 대가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한번 보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쓰레기산. 매일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을 뚫고 쓰레기 트럭들이 반타르게방으로 향합니다. 하루 평균 600대 트럭이 8,000톤의 폐기물을 쏟아붓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3개 이상을 매일 채울 양입니다. 규모는 압도적이지만 이 혼돈 속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면 굴착기, 불도저, 덤프트럭이 일제히 움직이며 쓰레기를 층층이 쌓고 평평하게 눌러 더 많은 폐기물을 올립니다.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투입, 분류, 밀기, 압축, 쌓기. 외부인의 눈에는 무질서해 보여도 이곳은 정밀한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다만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닌 세상이 버린 모든 것을 저장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반복 속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메탄가스, 유기성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인화성 가스는 틈새마다 쌓여 폭탄처럼 변합니다. 2024년 이런 폭발이 발생해 부지의 20%를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습니다. 불길은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고 연기와 공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의 위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스나 약한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로 사람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쓰레기산이 무너지며 아래 모든 것을 덮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반타르게방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처럼 언제든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폐기물은 계속 도착합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고 쓰레기산은 매일 높아지고 무거워지며 더 치명적인 형태로 자라납니다. 다음번 무언가를 버릴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타르 개방 같은 곳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는 땅이 되고 그 아래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타르 개방을 걷다 보면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로 온 빈곤층 이주민들이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또 다른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교육도 신분증도 대비책도 없지만 살아남기 위한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썩어가는 쓰레기를 헤집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이들은 스캐빈저, 인도네시아어로 뻐물룽이라 불립니다. 일상은 단순하지만 잔혹합니다. 매립지를 뒤져 팔 수 있는 플라스틱 병, 금속 캔, 전선, 낡은 옷, 고장난 전자기기 등을 찾습니다. 재사용 가능하다면 뭐든 가치가 있습니다. 갈고리 막대기, 바구니, 머리에 묶은 손전등 하나가 전부인 채 쓰레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수익은 미미합니다. 2025년 기준 한 명의 뻐물룽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평균 50만 100만 루피아, 약 3065달러 수준, 쌀이나 라면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보험도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오늘 귀한 구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내일은 아무것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집도 취약합니다. 얇은 철판, 나무 조각, 낡은 천막, 쌀자루로 지은 판잣집들이 매립지 절벽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폭풍 한 번이면 무너질 구조죠. 깨끗한 물도 안정적인 전기도 없고 공동 화장실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공기는 연기로 가득하고 땅은 축축하며 악취가 납니다. 매일이 위험입니다. 쓰레기 구덩이에 빠지거나 불도저에 치이거나 언덕이 무너져 깔리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 속엔 주사기, 깨진 유리, 녹슨 금속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이 숨어 있어 장갑이나 장화를 뚫고 들어옵니다. 질병도 끊이지 않습니다. 피부병, 곰팡이 감염, 지속적인 기침, 기관지염, 폐렴, 심하면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폐혈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쓰레기 도시의 식사 풍경. 끝없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삶이 있는 곳엔 먹는 일이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에는 와룽민이라 불리는 작은 노점들이 보입니다. 금속 판자와 부서진 나무, 주운 자재들로 만든 임시 가판대. 이 거리 주방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 속을 헤맨 뻐물롱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메뉴는 단출합니다. 인스턴트 라면, 가루 커피, 색소가 든 단 음료, 튀긴 두부. 한 끼는 몇백 루피아, 미국 돈으로 몇 센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리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와 장작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노점상들은 버려진 플라스틱을 연료로 씁니다. 헌 포장지, 깨진 용기, 플라스틱 신발, 탈 수 있다면 뭐든지 씁니다. 싸고 간편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유독물질이 발생해 음식에 스며들고 공기도 오염됩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플라스틱 연소가 지역 대기 오염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쓰레기, 두부, 따후, 삼파도 있습니다. 콩으로 만들지만 과정은 충격적입니다. 플라스틱 불에서 조리되고 주운 알루미늄 틀에 성형되며 자몽물로 색을 입혀 신선해 보입니다. 위생 기준은 없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고 청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맛은 괜찮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은은한 영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부는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한 입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화학 물질입니다. 2025년 자카르타의 NGO 그린펄스는 반타르게방 인근 주민의 약 48%가 만성 폐질환 징후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시를 짓기 위해 플라스틱을 태우다. 반타르게방은 단순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시장이기도 하죠. 이곳의 쓰레기는 썩기만 하지 않고 다시 팔리고 산업의 연료로 바뀝니다. 그 중심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매일 뻐물롱들이 모은 플라스틱 봉지, 병, 포장지들은 매립지 외곽의 석회가마로 팔려갑니다. 이 가마들은 플라스틱을 연료로 생석회를 만듭니다. 시멘트, 벽돌, 경량 콘크리트, 블록, AAC의 핵심 재료죠. 효율적이고 저렴하지만 지저분한 방식입니다. 2025년 초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자카르타 비공식 산업지대에서 생산되는 생석회의 60% 이상이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수요가 늘며 저렴한 생산 방식이 필요했지만 그 대가는 오염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이 공기와 석회자의 속으로 퍼집니다. 이 입자들은 논밭과 농가로 흩어져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이로 인해 치명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2024년 말 환경단체 클린소일 인도네시아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타르게방 지역 방사달걀에서 WHO 권고치의 4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양, 관계용수, 현지 채소에서도 같은 독소가 발견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 비용을 낮추지만 그 대가로 이웃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매일 조금씩 파괴합니다. 하루하루 식사 한 끼 한 끼마다 말입니다. 반타르게방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가 불이 되고 불이 석회를 만들며 석회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오염된 땅에서 자란 식재료로 채워집니다. 자카르타 성장의 진짜 대가. 초고층 빌딩과 쇼핑몰로 가득한 자카르타, 인구 1,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하늘을 가로지르고 마천루는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겉보기엔 눈부신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엔 점점 커져가는 위기, 쓰레기가 숨어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동반합니다. 그중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폐기물입니다. 경제가 확장될수록 소비는 늘고 음식, 전자기기, 포장재, 모든 것이 더 많아집니다. 2025년 초 자카르타 환경청은 하루 평균 8,5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일 60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대부분은 반타르게방으로 향합니다. 한때 외딴 매립지였던 이곳은 이제 축구장 200개 크기로 확장됐습니다. 자카르타가 하늘로 뻗어갈수록 반타르게방은 땅 위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쓰레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가구가 쓰레기산 주변에서 살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고 악취 속에서 잠들고 잔해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찾습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입니다. 자카르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아이들은 평생 학교에 가본 적 없이 자랍니다. 교실 대신 금속과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위험 속에서 살아남는 감각을 익힙니다. 교육은 사라지고 꿈은 작아지며 건강은 사치가 됩니다. 2025년 적십자 조사에 따르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은 드물고 위생시설은 열악하며 병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삶의 비용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시간과 수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은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면하곤 하는 세상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거나 놀라움을 줬거나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따뜻함을 간직하며 계속해서 세상을 탐험하세요.